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전쟁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0명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나 클라인, 유럽연합 민간피해 평가국 국장입니다. 20년째 전쟁터의 민간인 피해를 기록하는 사람이죠. 2024년 2월 3일 새벽,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국장님,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대규모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부하 직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모니터에 띄워진 위성 영상. 그녀의 숨이 멎었습니다. 국경 지역 전체가 불바다였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중국산 다연장 로켓으로 무차별 포격을 퍼붓고 있었죠. 한 번에 수십 발씩 날아가는 로켓들. 어디로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민간인 피해 추정치는 어떻게 나옵니까? 안나가 물었습니다. 최소 수백 명으로 예상됩니다. 직원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마을이 폭발에 휩싸였습니다. 학교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 연기가 치솟았죠.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학살이었습니다. 피난민들이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 아이들, 임산부들이 뒤섞여 도망치고 있었죠.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도로는 금방 마비됐습니다. 태국군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안나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로 반격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동료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라고요? 장난하는 겁니까? 미국 무기도 이런 상황에서 민간 피해 못 막는데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직원도 거들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10명 중 9명이 고개를 끄덕였죠. 안나도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분쟁 지역을 돌아다니며 그녀가 배운 게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민간인은 그냥 죽습니다. 무기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항상 똑같았죠. 그런데 이상한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장님, 태국군 공격 지역에서 민간 피해 보고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안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포격이 시작된 지 6시간이 지났는데 민간인 사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전쟁터에서 민간인 피해가 없다니. 확인 오류 아닙니까? 3번 확인했습니다. 현장 NGO 보고도 동일합니다. 안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캄보디아 측 지역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민간인들이 계속 쓰러지고 있었죠. 반면 태국군 공격 지역은 달랐습니다. 폭발은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건물들은 멀쩡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안나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직원이 자료를 건넸습니다. 태국군이 사용한 무기 목록입니다. 안나의 눈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한국산 KGB 정밀 유도 키트. 한국. 또 한국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녀가 평가한 분쟁 지역 10곳 중 6곳에서 이 이름을 봤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운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3번, 4번, 5번.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료 더 가져오십시오. 한국 관련된 거 전부요. 안나는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새벽 4시. 그녀는 믿기 힘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사용된 분쟁 지역의 민간 피해율. 평균 12%. 다른 국가 무기 사용 지역은 평균 68%였습니다. 5배 이상 차이가 났죠. 이건 뭔가 다릅니다. 안나가 중얼거렸습니다. 20년 경력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치였습니다.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다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였죠. 안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파헤쳐보겠다고. 왜 한국인가? 어떻게 가능한가? 무엇이 다른가?
모니터 속에서 태국 국경 지역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간인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안나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죠. 코리어 디펜스 시스템. 이 의문을 풀지 않고는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조사가 자신의 20년 경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26년간 국경을 기록해온 한국인. 박민호라는 남자 말입니다. 안나는 한국 국방부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KGB 정밀 유도 키트. 기술 사양서를 읽어 내려갔죠. 오차 범위 3m 이내. 평범한 스펙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 겁니까? 안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침 7시 국제 NGO 연합에서 긴급 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화상회의 화면에 12개 단체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안나 국장,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프랑스 인권단체 대표가 따졌습니다. 무기 수출국의 책임 문제입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독일 평화재단 사무총장이 거들었죠.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누구 무기든 똑같습니다. 안나는 침묵했습니다. 20년 경력상 이런 회의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결론은 항상 정해져 있었죠. 무기 팔았으면 책임져라. 간단 명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걸렸습니다. 잠깐만요. 안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 통계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전쟁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프랑스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안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캄보디아 공격 지역, 민간인 사망자 41명입니다. 태국 공격 지역, 민간인 사망자 0명입니다. 화면 속 대표들이 술렁였습니다. 0명이라고요? 확인 오류 아닙니까? 세계 독립기관이 검증했습니다. 동일한 결과입니다. 안나가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화면에 두 지역의 피해 현황이 나란히 떴죠. 왼쪽 캄보디아 로켓 공격 지역. 파괴된 건물 87동. 민간인 사망 41명. 부상자 120명. 오른쪽 태국 정밀 공격 지역. 파괴된 건물 9동, 모두 군사시설. 민간인 사망 0명. 부상자 0명.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독일 사무총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전쟁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안나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안나는 태국 현지 NGO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현장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저도 처음 봅니다. 이런 전쟁은요. 제임스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폭격이 시작됐을 때 우리는 최악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폭발음이 들리는데 마을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더군요. 뭐라고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안 도망가나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디가 안전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건물은 절대 맞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말해줬습니까? 한국 사람이요. 또 한국이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박민호라고 합니다. 26년째 이 국경에서 일하고 있다던데요. 안나는 메모했습니다. 박민호. 26년. 그 사람이 뭘 했습니까? 학교, 병원, 마을회관 좌표를 전부 기록했습니다. 절대 타격 금지 목록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태국군이 그걸 지킨다는 겁니까? 지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규칙 자체로 만들었어요. 안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전쟁의 규칙이라니. 20년 경력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 연락처 구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국경 지역에 있거든요. 이메일은요? 그것도 잘 안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안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안나는 한국 국방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민간 피해 조사 관련 협조 요청. 답장이 올까요?
안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박민호 기술고문과의 면담을 주선하겠습니다. 안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일주일 뒤 화상 면담이 잡혔습니다. 안나는 준비한 질문 목록을 펼쳐놓았습니다. 25개. 하나하나 따지고 물어볼 생각이었죠. 정각 오전 10시.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한국인.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현장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호입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안나 클라인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민호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안나는 첫 질문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민간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까? 막은 게 아닙니다. 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하게 한 겁니다. 피하게요? 네. 맞출 곳과 맞추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전쟁터에서요? 안나가 되물었습니다. 박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26년 전 처음 이 국경에 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작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10명이 죽었습니다. 7명이 민간인이었죠. 제가 만든 무기 시스템이 사용됐습니다. 박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기술자로서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안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위치, 병원 위치, 마을 우물 위치. 하나하나 발로 뛰며 확인했습니다. 26년 동안요? 네. 26년입니다. 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경이 500km입니다. 모든 마을을 5번씩 방문했습니다.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로 생긴 학교, 새로 지은 병원, 새로 난 길. 전부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안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이 26년 동안 500km를 5번씩.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안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이는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박민호가 안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살리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안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무기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25개의 질문 목록. 안나는 그걸 덮었습니다. 이미 답을 들었으니까요. 박민호 씨, 제가 현장에 가도 되겠습니까?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 지도를요. 박민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든 오십시오. 다만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뭘요? 걷기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500km는 차로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안나는 웃었습니다. 20년 경력의 현장 조사관입니다. 걷기쯤이야.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화상 회의가 끝났습니다. 안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겨울 하늘이 잔뜩 흐렸습니다. 하지만 안나의 마음은 이상하게 밝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희망이라는 걸 느낀 게요. 전쟁을 막을 순 없어도 전쟁의 방식은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희망 말입니다. 일주일 뒤 안나는 태국 방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국경까지는 차로 6시간 거리였죠. 그런데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클라인 국장님, 한국 무기 수출 책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인 피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국 편을 드시는 겁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안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방문이 어떻게 알려진 겁니까? 죄송하지만 조사 중입니다. 결론은 아직입니다.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오르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유럽연합 본부였습니다. 안나,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상사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요? 언론이 벌써 난리입니다. 한국 무기 옹호하러 갔다고 하던데요. 안나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옹호가 아닙니다.
사실 확인입니다. 사실은 이미 명확합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무기가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피해 수치가 그게 중요합니까? 상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무기 수출 자체가 문제입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요. 그럼 뭘 조사하라는 겁니까? 안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확인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 더 많은 피해를 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안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경력에 이런 압박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런 종류의 압박이 처음이었죠. 평소엔 더 세게 비판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지금은 결론 내지 말라는 압박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차가 국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전쟁의 흔적이 곳곳에 보였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평온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열렸습니다. 전쟁이 일주일 전에 끝난 곳 맞습니까? 박민호가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바로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그러고 싶습니다. 박민호가 낡은 지프차를 가리켰습니다. 타십시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차는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박민호가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입니다. 안나가 내려다봤습니다. 계곡 아래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포격 지역입니까? 네. 캄보디아군 로켓 87발이 떨어진 곳입니다. 안나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마을이 반쯤 파괴돼 있었습니다. 학교 건물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요? 11명 사망했습니다. 박민호의 목소리가 무겁습니다. 모두 학교에 있었습니다. 안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1명. 아이들이었겠죠. 이제 반대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민호가 차를 돌렸습니다. 30분을 더 달렸습니다. 다시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는 태국군 공격 지역입니다. 안나가 내려다봤습니다. 마을이 멀쩡했습니다. 아니, 완전히 멀쩡하진 않았습니다. 마을 외곽에 건물 몇 채가 파괴돼 있었죠. 저건 뭡니까? 군 막사였습니다. 박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군 전초기지였죠. 마을과 5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안나는 놀랐습니다. 50m. 이 거리에서 정확히 구분해서 타격했다는 겁니까? 민간인 피해는요? 없습니다. 한 명도요? 네. 한 명도 없습니다. 안나는 쌍안경으로 마을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안나가 물었습니다. 박민호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마을 전체가 상세하게 표시돼 있었죠. 빨간 점이 보이십니까? 네. 군사 목표물입니다. 파란 점은요? 절대 타격 금지 지역입니다. 안나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학교, 병원, 우물, 마을회관. 모든 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무 한 그루까지. 이 나무는 왜 표시돼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아래서 모임을 합니다. 박민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건드리면 안 되죠. 안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태국군이 이걸 지킵니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작전 계획 자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파란 점은 처음부터 타격 목록에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거부합니다. 안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제로 막는다는 겁니까? 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종사가 실수로라도 못 쏘게요.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무기 기술의 혁명이 아니라 전쟁 철학의 혁명이었죠. 그날 밤 안나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유럽연합본부, 국제 NGO 연합, 프랑스 인권단체, 독일 평화재단.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무기 수출 책임을 명확히 하라. 조사를 중단하고 돌아오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안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국경 산맥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산들. 저 너머에서 일주일 전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선 41명이 죽었습니다. 다른 쪽에선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운일까요?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26년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안나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 문서를 열었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정밀과 무차별, 전쟁의 두 얼굴 중간 보고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20년 경력, 수십 개 분쟁 지역, 수백 건의 보고서. 모두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전쟁은 민간인을 죽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쟁의 방식이 민간인의 생사를 결정한다. 이 한 문장을 쓰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안나의 20년을 부정하는 문장이었으니까요. 아니,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진화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상사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본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수정한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가? 기각. 누가 더 많은 무기를 사용했는가? 기각. 올바른 질문은 이것이다. 어떤 방식이 민간인을 더 많이 죽였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이 민간인을 지켰는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답은 명확하다. 무차별 공격은 사람을 죽였고, 정밀 보호 체계는 사람을 살렸다.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프랑스 인권단체였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안나,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일은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기록하는 겁니다. 사실이요? 한국이 무기를 팔았다는 게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됐습니다. 아닙니다. 안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 무기가 민간인을 죽였습니까? 살렸습니까? 이것도 사실입니다. 둘 다 봐야 합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안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20년간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지금은 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왜일까요? 안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결론을 원했습니다. 안나는 진실을 원했습니다. 때로는 이 둘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새벽 2시. 안나는 여전히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본 조사관은 현장 조사를 계속할 것이다. 모든 압박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죽은 41명과 살아남은 수천 명 모두 진실을 들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저장. 전송. 유럽연합본부로 보고서가 날아갔습니다. 안나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 아침엔 난리가 날 겁니다. 해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안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일이 자랑스러웠으니까요.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안나는 박민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데이터를 원하십니까? 박민호가 물었습니다. 전부요. 안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성사진, 타격 좌표, 피해 현황, 피난민 이동 경로. 모든 걸 겹쳐보고 싶습니다. 박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가 안내한 곳은 작은 컨테이너 사무실이었습니다. 국경에서 5km 떨어진 곳이었죠.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 전체가 스크린이었습니다. 세면의 벽에 대형 모니터가 붙어 있었죠. 여기가 뭡니까? 작전 통제실입니다. 박민호가 설명했습니다. 태국군 작전을 여기서 모니터링합니다. 모든 타격이 이 방을 거칩니다. 안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공급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작전 체계였죠. 박민호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왼쪽 스크린에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2월 3일 새벽 3시. 포격이 시작되기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전체 국경 지역입니다. 박민호가 설명했습니다. 500km 구간이죠.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마을들이 보였습니다. 학교, 병원, 시장, 집들.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이제 포격 시작 시점입니다. 박민호가 타임라인을 조작했습니다. 새벽 3시 17분. 화면 왼쪽에서 빨간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군 로켓입니다. 안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빨간 점들이 우박처럼 쏟아졌습니다. 한 번에 12발씩. 어디로 떨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죠. 착탄 지점을 표시하겠습니다. 박민호가 다시 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노란 원들이 나타났습니다. 로켓이 떨어진 자리였죠. 안나는 패턴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작위였습니다. 이제 민간 시설을 겹치겠습니다. 파란 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학교 27개, 병원 8개, 마을회관 43개. 안나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노란 원과 파란 점이 겹쳐 있었습니다. 수십 개가. 맙소사. 안나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민간인 사망자 위치를 추가하겠습니다. 검은 십자가들이 나타났습니다. 41개. 모두 파란 점 위에 있었습니다. 학교에 11개. 병원에 7개. 마을회관에 9개. 집들에 14개. 안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41명의 사람. 이제 반대편을 보시죠. 박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른쪽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지역. 하지만 이쪽은 태국군 작전 구역이었습니다. 타격 좌표를 표시하겠습니다. 초록색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9개. 정확히 9개였죠. 안나는 숫자에 놀랐습니다. 캄보디아는 87발을 쐈습니다. 태국은 9발만 쐈습니다. 왜 이렇게 적습니까? 필요한 만큼만 쐈으니까요. 박민호가 답했습니다. 민간 시설을 겹치겠습니다. 파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쪽 지역에도 학교, 병원, 마을이 있었죠. 안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초록색 점과 파란 점. 단 한 개도 겹치지 않았습니다. 군사 목표물을 표시하겠습니다. 빨간 사각형이 나타났습니다. 군 막사, 무기고, 지휘소, 레이더 기지. 정확히 9개. 초록색 점이 모두 빨간 사각형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사망자를 추가하겠습니다. 박민호가 마지막 레이어를 켰습니다. 안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검은 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0명. 안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0명입니다. 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피난민 이동 경로를 보시죠. 중앙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두 지역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왼쪽 캄보디아 로켓 공격 지역. 주황색 선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피난민들의 이동 경로였죠. 17만 3천 명이 피난했습니다. 박민호가 설명했습니다. 평균 이동거리 42km. 귀환까지 평균 23일 걸렸습니다. 안나는 숫자를 받아 적었습니다. 17만 명. 42km. 23일. 오른쪽을 보십시오. 태국 정밀 공격 지역. 주황색 선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짧았습니다. 2만 1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평균 이동거리 3km. 귀환까지 평균 6시간. 안나는 펜을 놓았습니다. 6시간.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습니까? 안전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박민호가 답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알려줬습니다. 박민호가 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문자 메시지 기록이었죠. 2월 3일 새벽 3시 45분. 마을 주민 217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나가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학교, 병원, 마을회관은 안전합니다.
집에 계셔도 됩니다. 군사시설에서 500m 이상 떨어지십시오. 이런 문자를 전쟁 중에 보냈다는 겁니까? 안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저기 볼 수도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박민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군사 목표물만 칩니다. 민간인 위치를 알려줘도 상관없죠. 안나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밀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투명한 전쟁이었습니다. 민간인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전쟁. 세상에 이런 전쟁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제 종합 분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민호가 새 화면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거대한 데이터 테이블이 나타났습니다. 왼쪽 열 캄보디아 무차별 공격. 오른쪽 열 태국 정밀 방어. 안나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발사된 무기 87발 vs 9발. 파괴된 건물 87동 vs 9동. 그중 민간 건물 78동 vs 0동. 민간인 사망 41명 vs 0명. 민간인 부상 120명 vs 0명. 피난민 17만 3천명 vs 2만 1천명. 평균 피난기간 23일 vs 6시간. 경제적 피해 42억 원 vs 3억 원. 안나는 마지막 줄에서 멈췄습니다. 복구기간 예상. 왼쪽 3년 이상. 오른쪽 2주. 같은 전쟁입니다. 박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국경에서 일어난 전쟁이죠.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안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41대 0, 87대 9, 23일 대 6시간.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도 아니었습니다. 박민호 씨. 안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무기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규칙을 만든 사람입니다. 박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죠. 26년 전 7명이 죽었을 때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전쟁은 막을 수 없다. 둘째, 전쟁의 방식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쏘지 말아야 하는가.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남자는 26년 동안 500km를 걸으며 쏘지 말아야 할 것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 목록이 오늘 수천 명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되겠습니까? 안나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안나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3개의 화면을 찍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찍었습니다. 비교 분석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민호의 낡은 지도를 찍었습니다. 26년의 기록. 파란 점 하나하나. 그게 생명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서에 쓰겠습니다. 안나가 말했습니다. 반대가 있을 겁니다. 박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압박도 받으실 거고요. 알고 있습니다. 안나가 웃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도 하시겠습니까? 해야 합니다. 안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으니까요. 죽은 41명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살아남은 수천 명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박민호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나 국장님. 아니요. 안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20년간 잃어버렸던 걸 찾았습니다. 뭘요? 희망이요. 안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국경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브뤼셀로 돌아갑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해고될 수도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안나는 이제 압니다. 진실은 숫자 속에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숫자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41대 0.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안나는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상사, 동료, 언론, NGO. 모두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보고서는 어떻게 쓸 겁니까? 안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직행했죠. 책상 위에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징계 예고 통지서였습니다. 독단적 조사 진행.
정치적 중립성 위반, 상부 지시 불이행. 안나는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금은 보고서를 써야 했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태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사진 237장, 데이터 파일 89개, 녹음 인터뷰 12시간, 그리고 박민호의 지도. 안나는 지도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A4 용지 크기로 인쇄한 지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26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파란 점 하나하나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1.03, 15 차이프라야 초등학교, 2003.07, 22 반콕 지역병원, 2008.11, 3 타무앙 마을회관. 날짜가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그곳을 방문한 날이었죠. 안나는 계산해 봤습니다. 파란 점이 모두 1247개. 26년 동안 1247곳을 기록했습니다. 1년에 평균 48곳, 한 달에 4곳, 일주일에 한 곳꼴이었죠. 미친 사람이군요. 안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칭찬이었습니다. 누가 26년 동안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돈도 안 되는 일을, 명예도 없는 일을, 그저 민간인을 지키기 위해. 안나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5장 무기 뒤의 사람. 본 조사관은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특이한 사례를 발견했다. 한국산 무기 시스템이 사용된 지역에서 민간인 피해가 없었다. 이는 무기 자체의 성능 때문이 아니다. 시스템 뒤에 숨겨진 사람 때문이다. 그의 이름은 박민호. 26년간 국경을 기록한 한국인 기술 고문이다. 타이핑하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민호는 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다. 그는 지도를 만들었다. 학교 위치, 병원 위치, 마을 우물 위치. 1247개 지점을 26년에 걸쳐 기록했다. 이것이 절대 타격 금지 목록이 됐다. 안나는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박민호의 지도, 파란 점들, 그리고 그 위에 겹친 타격 좌표. 단 한 개도 겹치지 않는 모습. 이 목록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다. 작전 계획의 핵심이다. 태국군은 이 목록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 시스템 자체가 이를 강제한다. 안나는 박민호와의 인터뷰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죽이는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살리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박민호의 말이다. 그는 26년 전 7명의 민간인이 죽는 것을 목격했다. 자신이 만든 무기 시스템으로. 그날 이후 그의 삶이 바뀌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이 태국에 수출한 것은 무기가 아니다. 철학이다. 무엇을 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쏘지 말아야 하는가. 이 질문의 차이가 41명과 0명의 차이를 만들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나, 보고서 쓰고 있습니까? 네. 어떤 방향으로 쓰고 있습니까? 상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사실대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이요? 상사가 비웃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좋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안나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이 숫자를 보십시오. 상사가 화면을 봤습니다. 41대 0, 87대 9, 23일 대 6시간. 이게 뭡니까? 민간인 피해 비교입니다. 안나가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 무차별 공격과 태국 정밀 방어.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요? 상사가 팔짱을 꼈습니다. 전쟁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포기하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안나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전쟁의 방식을 바꾸자는 겁니다. 똑같이 싸우되 민간인은 죽이지 않는 방식으로요. 상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죠. 안나, 당신은 너무 순진합니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군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는 겁니까? 상사가 소리쳤습니다. 한국 편을 들면 당신 경력 끝입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쓰는 겁니다.
진실이요? 상사가 코웃음 쳤습니다. 진실은 권력이 정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안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가 정합니다. 상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갔죠. 안나는 다시 보고서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은 독특하다. 서방 국가들은 무기의 정밀도를 높인다. 한국은 무기를 제한하는 규칙을 만든다. 전자는 기술의 문제다. 후자는 철학의 문제다. 안나는 박민호의 26년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가 방문한 1247곳, 학교 342개, 병원 89개, 마을회관 206개, 우물 178개, 종교시설 143개, 시장 97개, 대피소 192개. 박민호는 전쟁터를 준비한 것이 아니다. 평화를 기록한 것이다. 사람들이 사는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도망갈 곳. 이 모든 것을 26년간 기록했다. 안나는 새로운 섹션을 열었습니다. 수출된 것은 무엇인가? 통상적으로 무기 수출은 하드웨어를 의미한다. 총, 탱크, 미사일, 전투기. 그러나 한국의 수출은 다르다. 하드웨어 정밀 유도 키트, 소프트웨어 타격 제한 시스템, 휴먼웨어 민간 보호 규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데이터베이스 26년간의 민간 시설 기록. 안나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판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민간인을 지키는 시스템. 그 중심에 박민호가 있었죠. 이 시스템의 핵심은 박민호라는 개인이다. 그의 26년 기록이 없다면 아무리 정밀한 무기도 소용없다. 어디를 쏘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독일 평화재단이었습니다. 안나, 우리는 당신 보고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직 완성도 안 했습니다. 내용이 뻔합니다. 재단 사무총장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한국을 옹호하겠죠? 옹호가 아니라 분석입니다. 똑같습니다. 다릅니다. 안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옹호는 감정이고 분석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요? 사무총장이 비웃었습니다. 무기 팔았으면 책임져야 한다는 게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나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책임입니까? 살린 책임입니까? 죽인 책임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나, 당신 20년 경력이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습니다. 안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41명의 목숨이 더 아깝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안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하늘. 하지만 안나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계속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무기 수출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제한하는 방법까지 수출한다. 이는 무기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더 많이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덜 죽이는 시스템. 박민호의 26년이 증명한다. 한 사람의 기록이 수천 명의 생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자정이 넘었습니다. 보고서가 거의 완성됐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본 조사관은 권고한다. 국제사회는 무기 수출을 평가할 때 단순히 판매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무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누가 죽고 누가 사는지, 이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41대 0. 이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저장. 안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제출만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 본부에 보고서를 올리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경력도, 직장도.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안나는 처음으로 자신이 자랑스러웠으니까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숫자에 정직한 보고서를 썼으니까요. 책상 위 사진을 봤습니다. 박민호의 지도. 파란 점 1247개. 26년의 기록. 당신은 영웅입니다, 박민호 씨. 안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무기를 만든 영웅이 아니라 규칙을 만든 영웅이요.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전쟁입니다. 하지만 안나는 준비됐습니다.
진실이라는 무기를 들고 숫자라는 방패를 들고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유럽연합본부, 국제 NGO 연합, UN 평화유지국 세 곳에 동시 발송했죠.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정밀과 무차별, 전쟁의 두 얼굴 최종 보고서. 오전 10시. 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나 클라인, 즉시 출석하십시오. 비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안나는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15명의 고위 관계자들. 모두 굳은 표정이었죠. 안나 국장.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진짜 제출하실 겁니까? 이미 했습니다. 안나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철회하십시오. 왜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옹호가 아닙니다. 안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사실이요? 독일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민간인을 안 죽였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안나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 0명입니다. 그건 운입니다. 아닙니다. 안나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26년간의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박민호의 지도가 떴습니다. 파란 점 1247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의장이 물었습니다. 한국인 기술고문 박민호가 26년간 만든 지도입니다. 안나가 설명했습니다. 학교, 병원, 마을, 우물 위치. 모두 절대 타격 금지 목록입니다. 한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네. 26년 동안 500km 국경을 5번 걸으며 기록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프랑스 대표가 따졌습니다. 숫자를 보십시오. 안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캄보디아 vs 태국 비교표. 41대 0. 87대 9. 23일 대 6시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안나가 강조했습니다.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칭찬해야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안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배우다니요? 의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네. 전쟁의 새로운 방식을요. 안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쟁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전쟁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전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전쟁을 어떻게 덜 해롭게 만들 것인가. 말도 안 됩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전쟁은 전쟁입니다. 해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41명이 죽었습니다. 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이 살았습니다. 같은 전쟁에서요. 차이가 뭡니까? 한 사람입니다. 안나가 박민호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 사람이 26년간 만든 규칙. 그게 차이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죠. 일주일 뒤 재회의하겠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그때까지 보고서는 보류입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난이었습니다. 한국의 로비를 받았습니까? 객관성을 잃었습니다. 20년 경력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안나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이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자 폴란드 국방부. 안나 클라인 국장님께. 귀하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박민호 고문과 연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음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발신자 에스토니아 국방연구소. 보고서 잘 봤습니다. 한국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방문이 가능할까요? 또 다른 이메일. 발신자 핀란드 평화연구센터. 박민호의 지도 제작 방법론을 배우고 싶습니다.
워크숍 개최가 가능합니까? 안나는 놀랐습니다. 비난만 있을 줄 알았는데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동유럽 국가들에서. 왜일까요? 안나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동유럽 국가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전쟁 위협을 매일 느끼는 곳들. 이들에게 박민호의 시스템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죠. 안나는 박민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박민호 고문님께 유럽 국가들이 당신의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안나 국장님, 관심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시스템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안나는 당황했습니다.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민호 고문님, 왜 안 됩니까?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박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 지도는 26년 결과입니다. 500km를 5번 걸은 결과죠. 발로 뛰며 사람들을 만난 결과입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안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 나라가 자기 지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민호가 답했습니다. 자기 나라 학교 위치, 자기 나라 병원 위치, 자기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걸 직접 걸으며 기록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26년 걸렸습니다. 저는요. 박민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안나는 메모했습니다. 워크숍을 열면 어떨까요? 유럽 국가 담당자들을 모아서요. 좋습니다. 박민호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군인만 데려오지 마십시오. 교사도 데려오십시오. 의사도 데려오십시오. 마을 이장도 데려오십시오. 안나는 놀랐습니다. 왜죠? 지도는 군인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박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군인은 그걸 지키는 사람이고요.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무기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전문가였죠. 일주일 뒤 재회의가 열렸습니다. 안나는 새로운 자료를 들고 갔습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리투아니아. 네 나라가 한국 시스템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의장이 물었습니다. 네. 이메일 사본입니다. 안나가 자료를 돌렸습니다. 이들은 박민호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자국 민간인 보호를 위해서요. 프랑스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그들 문제입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무기 수출은 나쁩니다. 맞습니다. 안나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무엇을 수출했습니까? 무기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안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칙입니다. 한국은 무기와 함께 규칙을 수출했습니다. 어디를 쏘지 말아야 하는가? 누구를 죽이지 말아야 하는가? 이 규칙이 41명과 0명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무기는 무기입니다. 맞습니다. 안나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6년간 만든 지도는 무기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1247개 파란 점. 각각이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박민호는 이걸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군은 지켰습니다. 결과가 0명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나 국장. 네. 당신 보고서를 승인하겠습니다. 안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한 문장을 추가하십시오. 의장이 말했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도 쓰십시오. 전쟁을 막을 수 없다면 방식을 바꿔야 한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안나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막아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최우선 목표다. 하지만 전쟁을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방식을 바꿔야 한다. 41명이 아니라 0명으로, 87발이 아니라 9발로, 23일이 아니라 6시간으로. 박민호의 26년이 증명한다. 전쟁에도 규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규칙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저장. 최종 제출. 안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이 개고 있었습니다. 겨울비가 그쳤습니다. 햇살이 비쳤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민호였습니다. 안나 국장님 들었습니다. 보고서 승인됐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박민호가 말했습니다. 26년 동안 혼자 했던 일입니다. 처음으로 누가 이해해줬습니다. 안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민호 고문님. 네. 당신은 영웅입니다. 아닙니다. 박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을요. 그게 영웅입니다. 안나가 웃었습니다. 무기를 만든 영웅이 아니라 규칙을 만든 영웅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안나는 보고서 표지를 봤습니다. 정밀과 무차별, 전쟁의 두 얼굴. 부제를 추가했습니다. 박민호의 26년 그리고 1247개의 생명. 이제 전 세계가 이 보고서를 읽을 겁니다. 논란도 있을 겁니다. 비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41대 0.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안나는 처음으로 평화로웠습니다. 20년 경력에 처음으로요. 진실을 썼으니까요. 숫자에 정직했으니까요. 그리고 한 사람의 26년을 세상에 알렸으니까요. 안나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UN 웹사이트에 올라갔죠. 정밀과 무차별, 전쟁의 두 얼굴.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첫날 3만 건, 이틀째 12만 건, 사흘째 40만 건. 언론이 달려들었습니다. 한국 무기, 민간인 피해 0명 달성. 26년 기록한 한 사람, 수천 명 살렸다. 전쟁에도 규칙이 있다.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무기 옹호 위험한 선례. 독일 주간지, 평화주의 포기하는가. 영국 방송,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 안나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박민호 고문을 초청해 우리 국경을 함께 기록할 것입니다. 폴란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날 에스토니아가 발표했습니다. 민간 보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합니다. 한국의 방법론을 배울 것입니다. 리투아니아도 따라왔습니다. 핀란드도 관심을 표명했죠. 동유럽 국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안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쟁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죠. 이들에게 박민호 시스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일주일 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의제는 하나. 민간 보호 중심 무기 체계의 국제 기준화. 안나가 발표자로 초청됐습니다. 뉴욕 UN 본부. 안보리 회의장. 15개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나는 단상에 섰습니다. 심장이 뛰었죠. 의장님, 각국 대표님들. 안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숫자로 말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위성 지도. 500km 구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2024년 2월 3일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안나가 설명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겹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 빨간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캄보디아군 로켓 착탄 지점입니다. 총 87발이 발사됐습니다. 점들이 무작위로 흩어져 있었죠. 패턴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 파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민간 시설입니다.
학교, 병원, 마을, 우물. 총 1247개 지점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빨간 점과 파란 점이 겹쳤습니다. 수십 개가 겹쳤죠. 이제 민간인 피해를 표시하겠습니다. 검은 십자가가 나타났습니다. 41개. 모두 겹친 지점 위에 있었습니다. 사망자 41명입니다. 안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이 중 18명이 어린이였습니다. 회의장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반대편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같은 국경, 같은 시간. 태국군 작전구역. 첫 번째 레이어. 초록색 점 9개. 태국군 정밀 타격 지점입니다. 총 9발이 발사됐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 파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민간 시설입니다. 이쪽 지역에도 학교, 병원, 마을이 있었습니다. 안나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초록색 점과 파란 점. 단 하나도 겹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분리돼 있었죠. 이제 군사 목표물을 표시하겠습니다. 빨간 사각형 9개가 나타났습니다. 초록색 점이 모두 빨간 사각형 위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일치했죠. 마지막으로 민간인 피해를 표시하겠습니다. 안나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검은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사망자 0명입니다. 회의장이 숨죽였습니다. 같은 전쟁입니다. 안나가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국경.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41명 대 0명. 87발 대 9발. 왜 이런 차이가 났습니까? 안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박민호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지프차 옆에 선 중년 남자.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이 사람 때문입니다. 박민호 한국인 기술 고문. 26년간 국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박민호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파란 점 1247개. 하나하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지도가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안나가 설명했습니다. 박민호는 26년 동안 500km를 5번 걸었습니다. 학교 342개 위치를 기록했습니다. 병원 89개를 기록했습니다. 마을 우물 178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쏘지 마라.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이게 절대 타격 금지 목록이 됐습니다. 태국군 작전 계획의 핵심이 됐죠. 시스템 자체가 이 목록을 강제합니다. 조종사가 실수로라도 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안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피난민 이동 경로. 이제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시죠. 왼쪽 화면. 주황색 선들이 사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캄보디아 공격 지역입니다. 17만 3천 명이 피난했습니다. 평균 42km를 이동했죠. 집으로 돌아가는데 평균 23일 걸렸습니다. 오른쪽 화면. 주황색 선이 짧았습니다. 태국 정밀 공격 지역입니다. 2만 1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평균 3km 이동했죠. 집으로 돌아가는데 평균 6시간 걸렸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23일 vs 6시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안나가 말했습니다. 어디가 안전한지를요. 왜냐하면 누군가 26년간 그걸 기록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록을 지켰으니까요. 중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건 한국의 선전 아닙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안나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세계 독립기관이 검증했습니다. 유럽연합, UN 평화유지군, 국제적 십자. 모두 같은 결과를 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 0명. 중국 대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무기는 무기입니다. 아무리 정밀해도 전쟁 도구죠. 맞습니다. 안나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무기를 쓰지 않을 수 있습니까? 러시아 대표가 침묵했습니다. 없습니다. 안나가 대신 답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전쟁 없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전쟁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41명을 죽이는 방식에서 0명을 죽이는 방식으로 미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3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안나가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첫째, 국제민간 보호 데이터베이스 구축. 각국이 자국 민간 시설을 등록합니다. 학교, 병원, 대피소 위치를요. 둘째, 무기 체계 인증 기준 변경. 살상 능력만이 아니라 민간 보호 능력도 평가합니다. 셋째, 박민호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 무기 운용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디를 쏘지 말아야 하는지를요.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26년입니다. 안나가 답했습니다. 한 사람이 26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가 함께하면 빠르겠죠. 그리고 비용을 따질 문제입니까? 안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1명의 생명이 얼마입니까? 17만 명의 피난이 얼마입니까? 23일의 고통이 얼마입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민간 보호 중심 무기 체계 국제 기준 마련. 찬성하는 나라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안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도 손을 들었습니다. 11개국. 반대는요? 중국과 러시아, 2개국. 기권은요? 인도와 브라질, 2개국. 채택됐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유엔 민간 보호무기 체계 기준안. 통과됐습니다. 안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0년 경력. 처음으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안나는 박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고모님 들으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엔이 움직였습니다. 고모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박민호가 말했습니다. 26년 전 죽은 7명 덕분입니다. 그들이 저를 바꿨습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가 답했습니다. 폴란드 국경 기록을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요. 힘들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박민호가 웃었습니다. 26년 걸었는데 조금 더 걸으면 되죠. 통화가 끝났습니다. 안나는 회의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 각각이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안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결정이 언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겁니다. 41명이 아니라 0명으로. 87발이 아니라 9발로. 23일이 아니라 6시간으로.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41대 0. 이 숫자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박민호의 26년이 드디어 세상에 닿았습니다. 파란 점 1247개. 이제 그 점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한 사람의 기록이 수백만 명의 생명이 될 겁니다. 안나는 확신했습니다. 전쟁은 막을 수 없어도 전쟁의 방식은 바꿀 수 있다고. 그 증거가 바로 숫자였습니다. 41대 0. 이보다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2월. 폴란드 동부 국경.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두꺼운 파카를 입고 걷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폴란드 국방부 소속 마렉 대령이 함께했죠. 여기가 루블린 지역 3번째 학교입니다. 마렉이 낡은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박민호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GPS 좌표를 확인했죠.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127명입니다. 대피소는 있습니까? 지하에 있습니다. 수용 인원 200명이요. 박민호는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학교 이름, 좌표, 학생 수, 대피소 위치. 26년 전 태국에서 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89번째 지점입니다. 마렉이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박민호가 웃었습니다. 폴란드 러시아 국경이 210km니까요. 예상 지점은 약 500개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3년쯤요. 마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이나요? 태국은 26년 걸렸습니다. 박민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빠른 편이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직접 봐야 하니까요. 박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건물이 중요한지, 어디로 피난 가는지, 이건 발로 뛰어야 아는 겁니다. 마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지. 하지만 3개월 동안 박민호와 함께 걸으며 깨달았습니다. 지도는 단순한 좌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었죠. 저기 우물이 보입니까? 박민호가 마을 중앙을 가리켰습니다. 네. 마을 사람들이 매일 거기 모입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지켜봤습니다. 박민호가 답했습니다. 어제 아침 6시부터 오늘 아침까지요. 하루 종일요? 네. 137명이 다녀갔습니다. 마렉은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정확해야 하니까요. 박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 발이라도 잘못 떨어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배운 겁니다. 마렉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에스토니아 탈린 국방연구소 회의실. 안나 클라인이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유럽 지도가 떴습니다. 파란 점들이 곳곳에 박혀 있었죠. 폴란드 89개 지점 기록 완료. 에스토니아 42개 지점 완료. 리투아니아 37개 지점 완료. 핀란드 28개 지점 완료. 총 196개 지점입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1년에 196개라니 대단합니다.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안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민호 고문은 혼자서 26년간 1247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네 나라가 함께 1년에 196개입니다. 아직 멉니다. 하지만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핀란드 대표가 말했습니다. 지난달에만 37개를 기록했으니까요. 맞습니다. 안나가 동의했습니다. 사람들이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안나가 새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세 나라가 추가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7개국입니다. 안나는 유럽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동유럽 국경선을 따라 파란 점들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생명의 그물망 같았죠. 목표는 3년 안에 2000개 지점입니다. 안나가 선언했습니다. 동유럽 전체를 커버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 안나는 박민호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고문님, 좋은 소식입니다. 세 나라가 더 참여합니다. 들었습니다. 박민호가 웃었습니다. 빠르네요. 고문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 덕분이죠. 41대 0. 이 숫자가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문님, 물어봐도 될까요? 네. 힘들지 않으십니까? 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7년째 하시잖아요. 힘들죠. 박민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매일 20km씩 걷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그런데 왜 계속하십니까? 7명 때문입니다. 박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7년 전 죽은 7명. 제가 만든 무기로 죽은 사람들. 그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걷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요. 안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문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박민호가 웃었습니다. 그냥 책임지는 겁니다. 제가 만든 것에 대해서요. 6개월 뒤 2025년 8월 유엔 본부 국제민간 보호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42개국 대표가 모였죠. 안나가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18개월 전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41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전쟁에서 수천 명이 살았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41대 0. 한 사람이었습니다. 26년간 걸은 사람. 1247개 지점을 기록한 사람. 그의 이름은 박민호입니다. 화면에 박민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국경을 걷는 모습이었죠. 오늘 이 자리에 박민호 고문님을 모셨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박민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줍게 손을 흔들었죠. 안녕하십니까? 박민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걷는 사람입니다. 27년 동안 걸었습니다. 왜 걸었냐고요? 박민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27년 전 7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만든 무기로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사람은 그 무기가 누구를 죽일지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죽이지 말아야 하는지 기록하기로요.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학교 342개를 기록했습니다. 병원 89개를 기록했습니다. 마을 206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하나 걸으며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교사, 의사, 이장, 주민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고요? 어디로 피난 가느냐고요? 박민호가 태블릿을 들어올렸습니다. 이게 제 27년입니다. 1247개 파란 점. 각각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박민호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전쟁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41명이 아니라 0명으로. 그 차이는 무기가 아닙니다. 규칙입니다. 어디를 쏘지 말 것인가. 이 규칙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나라에서요. 그리고 지키십시오. 그럼 사람이 삽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기립박수였죠. 42개국 대표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박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안나가 그를 맞았습니다. 훌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민호가 웃었습니다. 이제 투표가 있겠죠? 네. 오늘 결정됩니다. 오후 3시.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국제민간 보호 데이터베이스 구축. 찬성 38개국. 반대 2개국. 기권 2개국. 가결됐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박민호 방법론이 국제 기준이 됐습니다. 회의장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안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18개월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41대 0. 이 숫자 하나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날 저녁 박민호와 안나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맨해튼의 작은 한식당이었죠. 축하합니다, 고모님. 안나가 잔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민호가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8개국이 움직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작됩니다. 10년 안에 전 세계를 커버할 겁니다. 10년이면 되겠습니까? 박민호가 웃었습니다. 저 혼자 26년 걸렸는데요. 이젠 혼자가 아닙니다. 안나가 말했습니다. 38개국입니다. 수천 명이 함께 걷습니다. 고모님이 시작한 일을요. 박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7년 전 7명이 죽었을 때 박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게 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사용 방식이 문제라는 걸. 그리고 그 방식은 바꿀 수 있다는 걸.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님이 증명했습니다. 한 사람의 27년이 수십만 명의 생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박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27년이 아닙니다. 10년이면 됩니다. 38개국이 함께하니까요.
그럼 더 많은 사람이 삽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UN 본부 건물이 밤하늘에 우뚝 서 있었죠. 저 건물에서 오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안나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7년 전 국경에서 바뀌었습니다. 7명이 죽던 그날. 제가 걷기 시작한 그날.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안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변화는 거대한 회의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국경 마을에서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걷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고모님, 내일 뭐 하십니까? 폴란드로 돌아갑니다. 박민호가 답했습니다. 아직 421개 지점이 남았거든요. 쉬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박민호가 웃었습니다. 걷는 게 익숙합니다. 27년 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안나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박민호의 27년 그리고 세계의 10년. 첫 문장을 썼습니다. 전쟁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전쟁의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 41명이 아니라 0명. 이것이 선택의 결과다. 한 사람이 27년간 증명했다. 이제 세계가 10년간 확산할 것이다. 안나는 숫자를 추가했습니다. 현재까지 기록된 민간 보호 지점. 태국 1247개. 폴란드 89개. 에스토니아 42개. 리투아니아 37개. 핀란드 28개. 총 1443개. 10년 후 예상 지점. 5만 개. 전 세계 38개국. 안나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박민호는 말했다. 무기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를 죽이지 말아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 한 문장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27년 전 7명의 죽음이 오늘 수십만 명의 생명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41대 0. 이것이 미래다. 저장. 안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각각이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내일도 살아갈 사람들. 안나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겁니다. 누군가 걸었으니까요. 누군가 기록했으니까요. 어디를 쏘지 말아야 하는지. 그 기록이 사람을 살릴 겁니다. 41명이 아니라 0명으로. 박민호의 27년이 세계의 미래가 됐습니다. 파란 점 하나하나가 생명의 그물망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한 걸음이 수천 명의 발걸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41대 0. 이것이 증명입니다. 전쟁에도 규칙이 있을 수 있다는. 그리고 그 규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박민호의 27년이 말해줍니다. 한 사람의 기록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